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사의를 표명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주필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 오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간신문은 오늘 일면에 이제 우병우 수석만 남았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국은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폭로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런 폭로전의 끝은 과연 어딘지 국민들은 그저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은 되도록 객관적으로 빨리 수습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중요한 일에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그리고 그 정강인가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네, 어제. 결국 그죠?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어제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기자들에게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그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또 그 이제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는 그 압수수색 전에 그 사표를 내렸는데 이 청와대에서 그 국기문란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밀려서 내는 것 같아 보류를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 즉 그 특별감찰관실은 그 일을 못한다. 이 기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경을 이제 토로하게 되는데요. 예. 네, 사실상 그 검찰의 그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성 사표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은 이제 그 검찰이 뭐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수사를 한다면 나가서 이제 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뭐 자신의 그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자신과 그 통화를 했던 이 조선일보 기자의 그 휴대전화까지 이제 압수를 했다고 하죠. 지금 청와대는 뭐라 그럽니까? 일단 어제 그 청와대는 그 아무런 입장도 그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인사혁신체계 사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후 뭐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수리 여부 결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설명을 이제 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이 그 사표를 냈다는 사실도 이제 그 처음 접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죠. 예. 자, 우병우 민정수석,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은 됐어요. 그러나 이제 뭐 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가족회사 아닙니까? 그 주식회사 그 정강 사무실, 또 감사를 담당했던 그 삼도 회계법인, 이 차량을 관리하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서울경찰청 뭐 차장실, 이런 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주식회사 그 정강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류가 다 채워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런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고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이 PC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복원하는 이런 작업 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자료가 남아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자택이나 이 청와대 사무실은 그 압수수색 대상에서 좀 빠져 있었죠. 특히 이제 자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석수 특별검찰관의 그 자택도 이제 그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져 있기는 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그 자택 수사를 좀 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그 호화 전세기 출장 접대 등을 받았다고 지목됐던 이른바 유력 언론인의 실명이 어제 공개가 됐고 결국 조선일보 주필직을 사임을 했죠. 네. 이제 그 청와대 관계자가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그 지칭하기도 했었고요. 이 김진태 그 새누리당 의원이 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그 유럽 취재와 관련해서 이 전세기 편승 편의 등을 이제 그 제공받았다. 이렇게 이제 폭로했던 이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의 그 송유영 주필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이 김진태 의원 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추가 폭로를 이제 하면서 이 실명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송유영 주필 어제 오후 회사의 그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단 이 주필직을 좀 그만두게 하는 선에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하죠. 조선일보 어제 오후 그 인터넷판을 통해서 이 김진태 의원의 그 폭로 사실을 간단히 보도하면서 이 송유영 주필이 이제 그 주필직의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송유영 주필이 기에 주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 주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사설을 통해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던 자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압수한 데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 등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송희영 전 주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화로운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 200만 원 정도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좀 궁금한 점이 이게 어느 정도 호화 외유성 출장이라는 겁니까?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이제 추가 폭로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지난 송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청구로 지목이 됐던 이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매개체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와 함께 2011년 9월 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전세기를 제공받아서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예.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자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었던 건데 어제 이제 이 김진태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송희영 주필이 당시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초호화 요트를 타고 이탈리아 카프리를 거쳐서 소련도까지 갔다. 이게 하루에 3,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빌려서 탔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이 런던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 요트를 받았다. 또 유럽 왕복 1등석 항공권 이게 한 1,2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제공받았다고 추가로 밝혔는데요. 또 송유영 주필의 부인이 2009년 8월 17일에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독일에서 발주한 이 쌍둥이 배 명명식에 참석을 해서 밧줄을 자르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밧줄을 자르는 일은 좀 특수한 일이죠. 네,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불러서 이렇게 그런 밧줄 자르는 행사를 갖는다고 하죠. 예, 이 자료가 어떻게 입수했을까 궁금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 그리고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받겠다 이러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자, 현재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만뒀어요? 아, 그랬나요? 모르셨어요?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가 너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예. 빚어진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원래 당초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죠. 예. 새누리당 추천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것인데 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사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데 예.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렇게 무리를 해서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그만뒀는데 이것이 이제 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계속 유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번 상황을 보면은 예. 과연 뭐 특별감찰관 둔다고 그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예. 뭐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한번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다른 주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다 뽑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전당대회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 추미애 당대표를 그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많이 돕고 있다. 아마 추미애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왜 친문 쪽에선 추미애 후보를 선택을 했을까요? 김상건 후보도 있는데요. 글쎄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뭐 정치라는 게 뭐 항상 경쟁, 경선을 하다 보면은 합종 연행들을 하는 것인데, 뭐 오래전에 서로들 양쪽에서 서로 필요가 마저 떨어진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떻든.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친문 일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고위원까지 다 합하면 뭐 일부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친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색깔을 가졌을 때에는 단합은 잘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의원 확장에 많은 문제점을 보일 것이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세력만 가지고는 정권 개최를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어떻든 의원을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은 정권 개최는 힘들 것인데 그런 의원 확장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통합해야 힘이 생기다 이런 얘기한 모양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것도 예상했던 일입니다만 그것도 예상. 대표가 되면은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서 항상 통합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또 흔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는데 이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인지 또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해야지 이렇게 구호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선동적으로 이렇게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떠세요? 그 호남 쪽은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총선 결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문재인 정서와 네. 그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결과가 호남에서의 총선 결과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때 그 총선 즈음에서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만약에 호남인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대권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 호남이 그때 지지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은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호남인들 가슴 속에는 문재인 대표는 이미 버리고 있지 않는가. 뭐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문재인 대표는 아마 가슴 속에서 거의 지워버린 상태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한 정치평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의 지역 기반, 그러니까 야당의 지역 기반을 호남에서 PK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호남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일이지만은, 호남을 배제하고 호남 없이 그 정권 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호남에서 PK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께서 그 해놓으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나 주장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제3지대론이 요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당한테는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다? 아니요. 새누리당이 친박 세력 일색으로 이렇게 예. 지도부가 구성되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일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은 국민의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상황,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이것도 이제 국민의당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욕심에 똘똘 뭉쳐있으면은 넓고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 중심이냐, 뭐 제3지대냐 이런 이야기지만 어떻든 기왕에 만들어져서 또 38명이라는 의석까지 갖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기본 바탕이 되면서도 넓고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국민의당은 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마음을 좀 비우는 모습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끼리 합치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 분모가 권력 분산형 개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그거 동의합니다. 어차피 뭐 이런 정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고도 예. 우리나라는 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길이 이 정치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예. 나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정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아도 분권형 개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제3지대에 모인 세력들이 그런 개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뭐 아직 뭐 짐작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예, 그렇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요새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뭐 70%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세력이든지 간에 이 개헌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뭐 제3의 세력들이야 개헌의 필요성에 더 공감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출근길에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길을 나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시 37분 24초 지나고 있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주 캐스터. 네, 오늘 사고 소식 많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현재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북단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성산 2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성산대교 북단까지 밀리고요. 반대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도심 쪽,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목교, 다시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나들목 부근 313km 지점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파가 상당합니다. 순산터널에서 비봉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삼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안규백 의원과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안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규백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일단 이석수 감찰관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사표 냈죠? 예. 자, 일반인 신분에서 조사받겠다는 것이 명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분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는 특별감찰관이 아마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은 본래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무력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지금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에 대한 비리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독립정을 기능을 맡겨놓고 걸핏하면 이 수사 대상에 올려놓다 보니까 온전한 책임을 하기 어렵다. 이런 아마 그 무력감적인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압수수색 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자택들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엽적인 것 같고요. 원래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들은 제가 원내 수석할 때 2014년도 원내 수석할 때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가지고 이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출신이 아니고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죠. 서로 간에 코드가 되는 맞아서 이분을 추천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정의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를 버티고 있는 분과 상당히 대비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제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들까지 다 선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친문일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제가 당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석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도부의 면면을 보면은 인간적 친소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몇몇 최고위원들의 성격의 결이 다릅니다. 그 일부의 이분법적인 평가에 저는 불과한데요. 추미애 지도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민주정부 3기 출범을 하라는 이런 엄중한 지엄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임을 다할 것이고요. 로마의 천년 제국도 유지할 수 있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개방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계파나 특정 후보를 뛰어넘는 그런 개방과 통합의 선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컨대 동교동 계보, 상도동 계보 이거하고 친자가 앞에 붙은 것은 항상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문재인, 친박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보와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은 전혀 그 결이 다른 분이 계시는데 인간의 친소관계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바로 친문 일색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면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일단은 강원도의 심기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 2구당에 따라가지 않고 원민주당에 계속 남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또 송현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친노가 아니었던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안규백 의원께서는 그러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 친소관계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친문 일색이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표피적이고 이분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사무총장이 이제 지금 내년 대선까지 사무총장 쭉 하시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내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실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죠? 예. 근데 일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대선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언론의 저는 언어의 유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이고 하루가 다르게 되는데 예. 내일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당을 상당히 좀 낮게 펴는 평가하는 그런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은 아마 이 정당의 경선 관리를 단순히 경선 관리에 멈추지 않고 아마 창조적 관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선 방법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을 받아야 울림의 공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경선 관리가 아닌 경선 관리의 창조를 만들어서 당원과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저는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하다 보면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짜릿하고 이런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제3지론이 국민의당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비박, 비노,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뭉쳐가지고 뭐 제3지대에서 세력화한다 이거죠. 예. 과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정당이 아니라 38석의 의원을 가진 제3당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안 되고 나는 된다는 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서 모든 여타의 모든 정당과 함께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고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는 그래서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그런 과업을 저희들은 당선시킬 것입니다. 제3지대론이라는 게 결국 뭐 나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 개인적인 오래된 정치인 경험과 관측으로는 제3지대에서 했던 분들이 포말처럼 사라진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 속으로. 네. 국민들이 거기다 안정과 신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국방위원을 오래 좀 지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도 물론 사드 반대 당론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뭐 제3지대도 검토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드 문제는요, 2014년 2월 달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저희 국방위에서. 네. 저는 현재 사드와 관련된 당론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원총회의 중지를 모아서 아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뜻을 아마 모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당 전현직 원내대표가 SLBM에 대해서 맞아요. 핵 잠수함 대비해가지고 SLBM을 대비해가지고 핵 잠수함을 도입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안보 문제에 한해서는 저는 이념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분명히 강구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현안이 나오면 땜질하는 이런 중구난방과 이것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군사력 건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지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 핵 잠수함 검조야말로 저는 말은 쉬운데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라도 핵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과 우선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더라도 약 10년이 걸립니다. 이 핵 원자력 이 문제는 말이에요. 예. 상업용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군사력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안보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해야 되고 또 이념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중단기 대책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방부를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해군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저력과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안보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앞으로 장보고 3 사업이 진행되는데 장보고 3 사업에 지금 디젤 엔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보상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예견하면서 북한 핵 잠수함에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이미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원자력 협정도 하지 아니하고 이걸 핵을 도입하자 알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총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우리 군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2011년도인가 이걸 저희 상임위에서 국방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아주 진중하게 준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무총장 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자주 좀 이렇게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신입 사무총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